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두 번째 경선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헨리 전 대사는 한 자릿수 투표율 차이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지만 중도 하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웨스트 풀먼 지역에서 총기 사고로 2세 남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카고시 정부가 신축 건물과 주택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일부 반대가 심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나센터가 시카고 지역을 포함한 일리노이주 내 거주 연장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센터 관계자들이 어제 오전 케이스베이스를 방문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동포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벤모와 젤캐시 등 P2P 결제 앱이 사용자를 사기에 취약하게 만든다며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 의회가 캘리포니아 주법을 모델로 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해 주목됩니다. 5가지 식품 화학 첨가물을 금지해 더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의 캐나다인 샬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프스가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존슨앤존슨이 바람 논란을 일으킨 활석 포함 베이비 파우더와 관련해 7억 달러를 미 당국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고물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달 10일 설날을 맞아 시카고 일원의 한국계 은행들이 일제히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두 번째 경선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민주당 비공식 경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첫 승을 기록해 두 사람의 대선 재대결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트럼프의 승리는 개표 시작 1시간 만에 확정됐습니다. 헨리와 양자 대결로 좁혀진 뉴햄셔 경선에서 2연승을 기록한 건데요.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바이든과의 본선 경쟁을 정조준했죠.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셔에서 대반격을 노렸던 헨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 자릿수 득표율 차이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지만 중도 하차하지는 않겠다고 밝힙니다. 뉴햄셔 주정부의 이견으로 비공식 경선이 치러진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70%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직접 이름을 써넣어야 했는데도 압승을 거두면서 건재함을 확인한 겁니다.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한 낙태권 보호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경선 초반부터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압승을 거두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두 사람의 재대결이 조기에 확정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것은 보수 당원들이 결집하고 또 여성과 유색인종까지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ABC와 CBS, CNN, NBC 방송과 또 워싱턴 포스트 등이 뉴햄셔 경선 참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51%가 자신의 정체성을 공화당으로 규정했고 나머지 43%는 무소속, 6%는 민주당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 공화당 투표자 가운데 74%를 득표해 25%를 받은 헨리 전 대사를 49%포인트 차이로 앞서 당원들의 강한 결집도를 확인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실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면 각종 오염물질, 특히 초미세먼지와 오존 등이 배출됩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화석연료를 태워 발생한 대기오염 등은 심장병, 호흡기 질환, 또 시력 상실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는데요.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이 어제 발표를 통해 새 건물과 주택에서 천연가스 사용을 중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 주목됩니다. 존슨 시장은 보다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건설될 새 건물과 주택에서는 난방과 온수 탱크에 천연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토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오늘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205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36지구시 의원 길버트 블레가스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인데요. 그는 천연가스를 전기로 대체할 경우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발레가스는 조례에 전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카메드가 추가 전기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를 전기로 대체하는 가구당 개조 비용은 대략 2만 5천 달러로 예상됩니다. 발레가스의 이러한 입장은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 노동자 조합 지역 18077이 대표적이라고 ABC7 시카고는 전했는데요. 주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 중의 하나인 국제기술자연맹 로컬 150은 금지령은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시법안에 반대합니다. 이 조례안이 위원회와 시의회 전체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ABC 시카고에 따르면 노조는 모든 단계에서 이 조례에 맞서 싸울 계획입니다. 하나센터가 시카고 지역을 포함한 일리노이주 내 거주 연장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센터 관계자들이 어제 오전 KSBS를 방문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하나센터는 일리노이에 거주한 이민자들을 위한 복지기관으로 다양한 공공복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ESL이나 시민권, 컴퓨터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등급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주정부 산하의 이민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별히 레이첼 차 공공복지부서 팀 리더는 이날 에너지 보조 신청에 대한 이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가정에 일정 금액의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하나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마감은 8월 15일입니다. 가스나 전기가 끊어지거나 끊어질 위기에 처한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가족 수에 따른 월 소득 기준은 1인 가정의 경우 2,430달러, 2인 3,287달러, 3인 4,143달러, 4인 5,000달러, 5인 5,857달러 등입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와 18세 이상 가족 구성원의 최근 30일간 수입 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 렌트비와 스냅 금액, 가장 최근의 전기가스 고지서 등입니다. 레이첼 차 팀 리더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우선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head of household,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대표이신 분들의 이제 전화번호나 거주하는 주소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스비나 전기비 내시면은 전기비 고지서가 필요해요. 가스 같은 경우는 히팅 가스는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쿠킹 가스는 신청을 못 하세요. 그리고 전기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빌 이제 빌에서 이제 히링인 것도 신청 가능하시긴 한데 빌 가져오시는 게 제일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가족 수당 이제 30일 수입이 있어요. 이제 신청하시는 날부터 30일 전에 이제 인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톱 받으신 분들은 오늘 기준으로 30일 이전 거 인컴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셨는데 만약에 인컴이 다 프루프가 안 가져오셔가지고 나중에 신청하셔야 된다. 그럼 마지막에 다음 주에 오신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신청하시는 날 기점으로 30일 이전에 인컴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조 신청해서요. 소셜 시큐리티 없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는 있으세요. 가족 구성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신청하실 때 가족 구성원의 누구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민가족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는데요. 연방지원금 2,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겪은 연방 빈곤 수준 200% 미만에 해당하는 일리노이에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다른 국가 지원을 받으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냅이나 메디케이드 아니면 위 캐시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테네프 같이 그런 국가 지원을 한 번도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 코로나 겪으면서 스티뮬러스 책 받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스티뮬러스 책도 받으시지 않는 분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프로브 되시면 2,500불에 해당하는 이제 그 카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카드 받으신 금액으로 이제 생활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하나센터는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ESL 및 IT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넷 송 소셜 서비스 시니어 매니저입니다. 2024년서부터 저희가 생활 영어,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기초 이걸 대면으로 다 수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8주 동안 4차례에 걸쳐서 1년에 1, 2, 3, 4분기 이렇게 학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클래스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기초 컴퓨터와 스마트폰 수업이 8주 과정으로 유료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 영어 수업이죠. 북서브 센터와 시카고 본관 모두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북서브 센터에서는 대면 8주 코스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본관에서도 대면으로 10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영어와 더불어 한국어 시민권 수업도 10주 과정으로 온라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웰커밍 센터 워크샵이 북서브 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대면 8주 코스로 운영 중입니다. 영어 수업은 다 무료이고요. 온라인 수업 있고 원안원 그 1대1 무료 교사 튜터 시스템이 있어서 그 무료로 있고요. 시민권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 무료고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컴퓨터 클래스는 8주단 저희가 50불씩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피를 받습니다. 한국어를 또 온라인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파퓰러한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기대 속에서 지금 대기가 많이 있어요. 그 시민권 신청서는 많이 받는데 수업하는 거를 좀 많이 도와드리면 인터뷰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료니까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고 발런티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벤모와 젤, 캐시 등 P2P 결제 앱이 사용자를 사기에 취약하게 만든다며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맨하튼 지방검사 엘빈 브래그는 벤모와 젤, 캐시 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거액을 강탈당하는 사기가 빈번해졌다며 이들 금융 앱을 소유한 회사의 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ABC7은 보도했습니다. 브래그는 서한에서 아이폰과 같은 개인 전자기기에서 귀사의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해 사기 및 도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낸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P2P 결제 서비스 거래 총 규모는 약 1조 달러에 달하며 브래그 검사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브래그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잠금 해제된 단말기에 접근한 후 은행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또 모바일 금융 앱으로 구매하고 앱의 금융 정보를 사용해 새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브래그는 범죄자들은 또한 비밀번호, 복구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변경해 휴대폰 보안을 장악한다며 범죄자들이 단 몇 분 만에 손쉽게 50만 달러 또는 60만 달러 횡재를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래그는 이들 P2P 결제 앱 업체의 거래 한도의 설정, 또 2차 인증 요구, 비정상적인 활동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해당 기업들과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의회가 캘리포니아 주법을 모델로 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해 주목됩니다. 5가지 식품 화학 첨가물을 금지해 더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제 제안된 법안이 통과되면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화학물질을 지정한 미국 내 2번째 주가 되는데요. 해당 물질은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색소 적색 3호 및 이산화티타늄으로 주로 식품의 보관 기능을 늘리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자외선 차단제나 스케이틀스 같은 캔디 제품이나 소다, 또 기타 가공식품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과잉 행동과 신경계의 손상, 또 암 위험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앞서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안을 통해 이들을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주내에서는 해당 물질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과 판매, 유통을 금지했죠. 2027년부터 법안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의 식품안전법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식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전미제과협회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통해 통일된 국가 식품 안전 시스템을 저해하는 일관성 없는 법안이 식품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식품 안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월 10일 설날을 맞아 시카고 일원의 한국계 은행들이 일제히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사 개인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마다 서비스 기한 한도와 송금 가능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 등으로 돈을 보낼 때 무제한 무료 송금이 가능합니다. 한미은행도 같은 기간 무료 송금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이며 두 은행 모두 송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신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현지 통화로 송금하는 foreign currency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도 이달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함께 진행되는데요.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캐나다, 호주, 영국 통화로 송금하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눈보라의 도시로 알려진 시카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제설 차량 이름 공모를 실시합니다. 시카고시는 어제 You Name a Snowplower로 명명된 컨테스트에 대한 투표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최종 후보에 오른 50개의 이름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시카고의 모든 주민들은 웹사이트 chicago-shovels.org를 접속해 인당 최대 6개 이름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일은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당선작을 가린다는 방침인데요. 당선작은 시카고 시내 6개 제설지구마다 각 한 대씩의 제설 차량의 이름으로 붙게 됩니다. 최종 후보에는 텔러 드리프트, 플로 아폴로자, 에르니 스노우뱅크스와 같은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캐나다인 셜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프스가 미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제96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패스트 라이프스를, 각본상 후보로 영화의 각본을 쓴 셜린 송 감독을 각각 지명했는데요. 송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두 남녀가 20여 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촬영되고 한국어 대사가 대부분이어서 한국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인데요. 송 감독은 과거 한석규, 최민식 주연의 넘버 3 등 영화를 연출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기도 합니다. 패스트 라이프스는 오는 3월 10일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놓고 오펜하이머와 바비, 플라워 킬링 문 등 9편과 경쟁하게 됩니다. 존슨앤존슨이 바람 논란을 일으킨 활석 포함 베이비 파우더와 관련해 7억 달러를 미 당국에 지불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어제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이 베이비 파우더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국 내 42개 주 검찰과 조사 중단을 조건으로 이처럼 합의했다고 전합니다. 각 주검찰은 베이비 파우더의 바람 논란이 확산하자 존슨앤존슨이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죠. 존슨앤존슨과 각 주검찰과의 합의는 존슨앤존슨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는 별개입니다. 앞서 존슨앤존슨은 활석 성분을 소재로 한 베이비 파우더 화장품과 관련해 4만 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렸죠. 활석은 베이비 파우더나 여러 화장품 재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발암물질인 성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오염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성면에 오염된 활석이 들어간 제품으로 인해 암이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죠. 이에 대해 존슨앤존슨은 제품 안전상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해 말 전 세계 판매하는 베이비 파우더의 활석 사용을 중단하고 옥수수 전분으로 성분을 교체했습니다.
오늘은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오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예보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7도, 밤 최저 기온 34도. 목요일인 내일은 안개가 더 심해지겠고요. 여전히 비 소식 전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밤 최저 34도. 이 시각 기온은 36도, 습도는 99%, 바람은 북동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